보신 것처럼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 기동대가 사고 발생 1시간 25분 만에 도착하는 등 이 경찰의 부실 대응이 또 드러났습니다. 안전사고를 우려한 용산경찰서의 내부 보고서가 참사 이후에 삭제된 의혹도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1시간 25분이나 지나서 도착한 기동대. 이건 역시 뭐 지휘가 잘못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1시간 25분가량 도착해서 너무 늦게 도착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만약에 한다면 조금 억울할 것 같아요. 기동대 입장에서는. 기동대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 출동 지시를 받은 게 벌써 그 1시간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네. 그 1시간 정도 지난 11시 17분이니까 그 지시를 받은 다음으로부터 따지면 2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으니까요. 예. 기동대가 너무 늦게 갔다라고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결국은 사전에 미리 어떤 경찰 병력, 경비 병력의 현장 배치를 하지 않은 지휘부 책임, 그다음에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라도 아주 신속하게 현장에 갈 수 있도록 보고가 제대로 됐다면 결국은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또는 보고는 제대로 했는데 윗선에서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묵살했거나 방기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예. 네,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경찰 기동대가 미리 배치가 됐거나 현장 투입이 조금 더 빨랐으면 이런 좀 대규모의 참사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뭐 아쉬움뿐만 아니라 그냥 그 현장에 어떤 그런 미리 경찰 병력을 배치할 수 있었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바로 결국 용산경찰서장, 예. 서울지방경찰청 아니겠습니까? 아울러서 뭐 경찰청장도 있고요. 이게 이제 사고가 발생했던 초창기에 정부에서 이제 말을 했던 것들, 행정안전부 장관의 어떤 해명이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것 역시도 이 사고의 원인, 네. 이 사고의 결과 발생 과정에서 정부가 이런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 대해서는 뭔가 경찰이 개입할 근거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허위로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들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경찰이 어떤 다중운집 집회에 대해서는 주최 측이 없다 하더라도 도로나 골목에서의 이런 위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런 어떤 심지어 차량, 뭐 차마,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도로교통법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미리 어떤 조치를 하지 않고 네. 나아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미 급박하게 막 신고가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법적인 책임은 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 용산경찰서에서 작성됐다는 이제 정보 보고서, 이 정보 보고서 중에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자, 이 부분이 삭제됐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그 이야기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네. 용산경찰서의 정보관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헬로윈을 앞두고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려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정보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거거든요. 이 정보보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이제 경찰이나 또는 검찰도 그런 게 있었고 국정원도 있었고 다 어떤 정보를 수집을 해서 상부에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보고된 정보를 가지고 뭔가 위법한 정황이 보이면 수사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것처럼 범죄가 아니라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사고의 발생, 안전을 위한 그런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보보고인데 네. 지금 사고는 이미 이제 참사잖아요. 예. 참사는 이미 발생을 했는데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용산경찰서에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예. 뭐 언론에 나오는 것에 따르면 용산서 정보과장이 주도한 것으로 뭐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만 좀 더 조사해봐야 예. 되겠죠. 네. 어쨌든 이러한 사고가 발생될 것이 우려된다라는 정보 보고가 있었던 것을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삭제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용산경찰서장의 현장 도착 시간을 두고도 허위 보고가 이뤄졌다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일부러 이제 내부 보고서를 이렇게 삭제를 했다면 관련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내부 그 보고서를 삭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히 어떤 완성된 그런 보고서를 삭제하고 한다거나 하면은 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법 위반 이런 예. 것들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정보가 어떠한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증거인멸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게 그냥 내부의 어떤 그런 정보로서만 보관되는 정보다. 네. 예를 들어서 문서로 출력되지 않는 그런 정보라고 하면 이것을 이제 공전자기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뭐 변조하거나 이렇게 했다. 허위의 어떤 그러한
전자 정보를 남겨놨다 네. 내부망에 그러면 이런 거는 또 공전자 기록 위작죄 이런 것들도 다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였죠. 네. 어제 이제 그 한 장이 이제 CCTV 예. 영상 때문에 이제 또 온 국민이 좀 공분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용산 경찰서장이 이제 참사 당시에 이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이제 CCTV에 잡힌 모습이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량에서 이제 또 55분 동안 차 안에서 머물렀다는 얘기도 있고, 자, 이렇게 용산 경찰서장이 어떻게 보면 그 직무를 좀 방기한 것 아닌가라는 좀 비판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방기라는 비판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고요. 지금 저 CCTV 같은 경우는 이미 사고가 발생을 한 네. 이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인들만 하더라도 일부에서는 보면은 이제 뭐 친한 기자가 있는 친구가 있다거나 이러면은 이미 단톡방에 그 참사의 막 영상이 예, 이렇게 확산되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아마도 보고를 받았을 것인데 그러한 상황을 보고 받고도 뒷짐을 지고 이제 걸어오는 장면이 포착되어서 사실은 그러한 장면을 만약에 이제 정말로 목도한 그러한 국민들이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저 상황을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네. 저는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그 아까 이제 그 어떤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 관해서 예. 어떤 뭐 경찰이나 뭐 지방청이 뭐 개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해명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건 예. 드러났는데 예. 이제 문제는 그런 건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매뉴얼이나 어떤 그런 다중 운집 행사에 대한 어떤 그런 통제의 기준에 대해서 미리 확립돼 있었던 어떤 매뉴얼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에 대해서 직무를 방기한 어떤 뭐 경찰이나 행정안전부나 용산구청이나 서울시의 책임이 면책되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책임을 추궁한다라는 거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럼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책임을 따질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러려고 하면 현장에 예를 들어서 지휘관이나 아니면 뭐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게 유능한 사람이어서 바로바로 개입을 할 수 있다면 막을 수 있겠죠. 예. 근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항상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고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또는 상황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러한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는다라는 점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매뉴얼이나 또는 매뉴얼보다도 더 법적인 구속력이 높은 행정안전부령이나 시행령 같은 걸 통해서 이런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참사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그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찰과 행정부의 대응에 대한 질타, 비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참사장의 소방의 대응도 시간대별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119에 최초 신고가 접수된 게 오후 밤 10시 15분이다라고 알려졌는데 그보다 3분 앞선 12분에 최초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용을 보면 굉장히 급박한 현장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건은 왜 처리가 안 된 건가요? 이거는 이제 3분 정도 앞서서 거의 이미 사고가 발생하는 그 상황에 신고 전화가 한 건 더 있었던 것이 나온 건데 네. 그 신고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전화를 건 사람이 뭐 이태원조 뭐 숨이 막혀가지고 그다음에 뭐 옆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듯한 예. 그러니까 119 상황실에서는 여보세요라고 했고 신고자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 말을 이야기하다가 결국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상황실에서는 전화가 잘 안 들린다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전화가 끊겼어요. 네. 그래서 지금 소방서 측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그냥 끊김 처리를 한 것으로 지금 나오는데 예. 아마도 이 사고 현장 상황이 제대로 인지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상황실 그 당시에 이 신고 전화를 받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수많은 신고 전화가 오다 보면 어떤 그러한 신고 내용을 다 일일이 기록을 하고 그 상황에 대한 현장에서의 판단을 해서 네. 이제 보고를 하고 지령을 내릴 텐데 이러한 판단을 할 정도의 뭔가 정보 수집이 좀 안 됐던 것 아닌가라는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미리 정보가 네. 없더라도 이렇게 소방관들이 이제 신고를 받았을 때 신고자의 목소리가 다급하고 또 그리고 별다른 정보 없이 전화가 끊겼을 예. 경우에
뭐 다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위치를 추적한다거나 이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절차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만약에 현장에서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지휘관이나 또는 전화를 받은 그런 소방 공무원들이나 다 각자 공무원들이 판단을 하고 어떤 그런 상황에 대응을 하는 재량이 있는 것인데 네. 그러한 재량을 잘 행사하면 사고가 막아지는 거고 약간의 판단을 그르치거나 재량권의 행사를 잘못하는 경우에는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있어서 잘못된 판단의 경우의 수를 좁혀주는 것은 결국은 시스템의 문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전화를 받은 그 소방대원만 우리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더 잘 일할 수 있게 뭐 물적이나 지원도 해주고 제도적으로는 오판의 가능성을 줄여주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런 끊김 처리를 하면 뭐 매뉴얼상 바로 뭐 한 번 더 전화를 걸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전화를 받았는데 신고한 사람이 갑자기 전화가 꺼져 있다라고 하면 위치 추적을 바로 한다든지 영장 없이도 그런 어떤 매뉴얼을 만들고 근데 그렇게 매뉴얼만 만들어주고 또 문제는 현장에 인력 충원을 안 해주면 못해요. 네. 지금도 이미 그 쏟아지는 전화에 응대하기도 바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매뉴얼을 만들고 그 매뉴얼이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게 결국은 예산 투입하고 인력 투입을 해주고 이게 결국 국회와 정부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을 해서 승객 30여 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뭐 코레인에서 탈선 원인 파악 중이라고 하고 오늘 오후 4시에 정상 운영 다 하겠다고 하지만 일단 사고를 당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통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고 제가 오토바이 타고 그러면 항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위험하다. 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 바로 열차인데 그러니까요. 열차가 탈선을 했을 때 그 승객들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거는 뭐 그냥 열차 탈선으로 인해서 승객들이 그냥 다행히도 뭐 지금 사망을 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코레일과 관련해서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것도 시스템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사고 네. 여파로 이제 뭐 KTX 포함해서 열차도 지연되고 네. 지금은 뭐 괜찮아집니다. 뭐 1호선까지 영향을 받았었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객들이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네. 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은 보통은 그 약관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약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만약에 결국은 표 티켓을 끊고 가려고 제대로 하다가 못 간 거잖아요. 이것은 이제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이어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늦어서 받은 손해나 뭐 여러 가지 특별한 손해들이 있어요. 그런 손해는 배상받기 어렵고 이것은 약관에 의해서 아마도 교통비 상당의 그런 손해 내지는 교통비의 약간의 추가적인 손해 정도밖에는 배상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틀 전에 코레일 직원이 화물열차 작업 중에 열차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 일단은 코레일에서 올해만 4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거거든요. 네. 예. 뭐 중대재해법 처벌이 예. 가능할까요? 지금 뭐 코레일 사장이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진짜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보는 게 지금도 질문하신 게 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서 어떻게 처벌받겠나요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라고 그러니까요. 질문하시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적용 범위가 너무 좁다. 지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 돼요. 예. 왜냐하면은 그 중대시민재해 요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처벌이 되게 약해요. 뭐냐하면 그 중대 산업재해 같은 것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이것을 좀 막자고 법을 도입했지만 이로 인해서 처벌된다 손치더라도 띡해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네.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그다음에 이러한 사고를 발생한 회사에 대해서는 사람이 죽으면 50억 네. 이하의 어떤 벌금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어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을 투자를 할 유인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존경하는 기업 회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기업의 오너랑 이야기하다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사람이 죽는 건 싫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감옥 갈 수도 있으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런 사고를 막기 위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으려고 했다. 네. 그런데 그 비용이 몇억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뭐 이렇게 대기업이 아니다 예. 보니까
그 수억 원 상당의 돈을 들여서 어떠한 대비를 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그 편익이 바로 발생하는 건 아니죠. 회사의 장부상. 그런데 그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모르잖아요. 예. 이게 1%인지 0.1%인지. 그러면 회사는 냉정하거든요. 회계 장부상 이 사고를 방지할 어떠한 그러한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이게 회계적으로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뭐 매출액 얼마 발생하지도 않는 회사 사정상 몇억 원, 수억 원을 들여서 이러한 안전 진단을 받고 이럴 돈이 없다 자기들. 그냥 사고 나면 내가 그냥 감옥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결국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현행 처벌 기준이 너무 약하다. 1년 이상? 이거는 뭐냐면은 사람 죽어도 한 1, 2년 살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죽어도 법인이 배상하는 벌금은 최대 50억 원이에요. 그러면은 그 50억 원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공기업들은 그 뭐 몇십억 원 드는 어떤 그러한 비용을 투자해서 네. 사고를 막을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을 빨리 개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